내 아들과 결혼하기 위해 죽은 아이까지 숨겼다고? 넌 대체 어떤 사람이니? 그래요. 제가 숨겼어요. 하지만 어머니 같은 사람에게 말했으면 제가 어떻게 되었을지 뻔하잖아요. 모든 것은 평범한 아침에 도착한 한 통의 편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편지는 가족의 평화를 뒤흔들며 감춰졌던 갈등과 상처를 드러냅니다. 과연 이들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혜입니다. 올해로 62, 경기도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들 도현과 며느리 지민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고 있죠. 이 마을은 사계절 내내 평온하고 저는 오래전부터 이곳에 뿌리내리며 살아왔습니다. 주변에 농사짓는 이웃들과 가끔씩 서로 안부를 묻고 시장에서는 아는 얼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제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입니다. 지민은 도현과 결혼한 후 3년 전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는 결혼 후 독립하는 경우가 많지만 도현은 엄마가 혼자 계시기엔 너무 쓸쓸하지 않을까? 라며 결혼 후에도 함께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 그 말을 들었을 땐 고맙기도 했지만 걱정도 되더군요. 며느리와 함께 사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지민은 첫인상부터 단정하고 깔끔한 아이였어요. 결혼식 날 한복을 입고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인사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와 거리를 두게 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상상하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거든요. 지민은 요즘 세대다운 면이 있었어요. 예의를 지키면서도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어떤 때는 제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기보다 살짝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지민이 나쁜 아이는 아닙니다. 저희 집에 들어온 이후로 살림도 잘 도왔고 도현과의 관계도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녀와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한 이유는 어쩌면 제 속마음 때문일 겁니다. 제 아들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겨온 제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제 기대와 다르면 괜히 못마땅해 보이긴 하더군요. 저도 그런 제 자신이 싫었지만 그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끔 마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며느리와 잘 지내려면 멀찍이 떨어져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방식이 편할 것 같았어요. 괜히 너무 가까워졌다가 다투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래서 저는 지인에게 간섭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살림이 어질러져 있어도 반찬이 제 입맛에 맞지 않아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리두기가 정말로 지혜로운 선택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민은 제가 원하는 며느리상과는 다를지 몰라도 나름의 방식으로 가족을 위해 애쓰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걸 알면서도 저는 자꾸만 그녀가 내 아들에게 충분히 잘해주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때론 제가 욕심이 지나치다고 느꼈지만 마음을 다잡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도현과 지민은 각자의 일로 바쁘게 지내고 저는 혼자 집안일을 하며 나름의 일상을 즐겼습니다. 주말이면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오랜만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로 크게 부딪히는 일 없이 조용히 흘러가는 날들이었죠. 그런데 그 평온함이 깨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마당을 쓸면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치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마음이 잠시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서 작은 흰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이웃들이 잘못 보낸 편지일 거라 생각하며 무심히 집어들었죠. 봉투는 단순한 디자인이었고 닫는 사람란에는 지민이라는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본에는 사람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라는 생각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지민 앞으로 온 편지는 드물었기 때문에 더욱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편지를 집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부엌 식탁에 올려두려던 순간 봉투에 적힌 한 줄의 글귀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왜 날 피하는 거죠? 그 글자를 읽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엔 이런 일에 깊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이 편지가 저를 이상하게 사로잡았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 왜 이런 말을 적어보낸 걸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들었지만 곧 손을 멈췄습니다. 아무리 궁금해도 며느리의 사생활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문장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날 피하는 거죠? 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떠오르며 가슴 한구석에 묵직한 불안을 남겼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 편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세탁을 하면서도 자꾸만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지민이 무슨 문제에 휘말린 건 아닐까? 걱정과 의심이 교차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지민과 관련된 모든 일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밝게 인사하는 그녀의 미소조차 어딘가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혹시 저 웃음 뒤에 무언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저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지민은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도연과 대화를 나누었고 저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도연은 지민의 행동에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는 듯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 눈에는 그녀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지민이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다시 한번 글꼴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왜 날 피하는 거죠? 그 문자는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지민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같았고 그 사람에게는 지민이 중요한 존재인 듯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편지에 대해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녀를 조금 더 가까이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그 단서를 알아챌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지민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녀가 밖에서 뭘 하든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느라 바쁜 아이니까 늦는 날도 있겠거니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면 젊은 사람들에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죠. 최근 들어 지민은 저녁 식사 후에 집을 나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녀는 주로 회사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해야 해요 라거나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같은 이유를 댔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은 제 의심을 키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민은 10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는 척하며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지민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만약 단순히 일이 많아서 지쳤다면 집에 들어와서도 피곤한 기색이 드러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단순히 피곤함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 예를 들면 고민이나 불안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또 한 번 의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민이 방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문틈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앞을 지나가다가 한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민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이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 톤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단순한 대화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듯했고 긴장과 슬픔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재. 이 사람이 누구일까? 도연은 아는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민의 행동 하나하나가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자주 집을 비우는 이유, 피곤한 얼굴로 돌아오는 이유, 그리고 민재라는 이름까지. 모든 것이 연결된 듯하면서도 도저히 퍼즐이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지민이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도연에게 웃으며 작별 인사를 하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녀의 미소조차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 웃음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행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물론 당장 지민에게 물어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직접 묻는 건 너무 이르고 만약 제가 잘못 오해하고 있다면 괜한 갈등만 생길 수 있으니까요. 대신 저는 그녀를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민은 또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떠난 뒤 방으로 들어가 몰래 그녀의 책상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런 행동은 제 양심에 조금 잘렸습니다. 하지만 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업무 관련 서류와 몇 개의 메모지가 있었고 특별히 의심스러운 물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은 지민과 한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밝게 웃고 있었고 배경은 바다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함께 민재와 함께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민재. 그녀가 통화에서 언급한 이름과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민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조용히 그녀를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그녀에게 지민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속으로는 이미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지민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대문 앞에서 편지를 하나 발견했어. 내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내용이 조금 신경 쓰이더구나. 그 편지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 제 질문에 지민의 얼굴이 잠시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녀는 애써 가볍게 말하려고 했지만 제 귀에는 그녀의 불안함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니, 가족에게 말하지 못할 만큼 중요한 일이야?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루는 건 답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지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손을 꼼지락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큰일은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이 쓴 편지일 뿐이에요. 가족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녀의 대답은 오히려 제 의심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과 말투는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민을 믿고 싶었지만 그 순간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 알던 사람이라니, 그게 누군지 물어봐도 될까? 그리고 왜 그 사람이 지금 너에게 편지를 보낸 건지 궁금하구나. 저는 지민을 몰아붙이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속에서 터져나오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지민은 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진심으로 들렸지만 저는 여전히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믿어달라고 말했지만 그녀가 제게 숨긴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신감과 혼란스러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지민은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었고 저는 그녀를 딸처럼 여기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지민이 이렇게까지 숨기고 있는 일이 무엇이길래 저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저는 도현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믿고 그녀의 편을 들 것인지 아니면 저처럼 의심하게 될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문제를 도현에게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에게 말하는 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대신 저는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민이 제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민이 제게 진실을 말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이상 저는 그녀를 더 주의 깊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는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한 관찰 대상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민은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믿고 넘어갔겠지만 이날만큼은 그녀의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지민이 집을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그녀를 따라가기 시작했죠. 그녀는 동네를 벗어나 큰 길가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다음 택시에 올라탔고 기사님께 앞차를 따라가 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사님은 조금 놀란 듯했지만 별다른 말 없이 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택시는 서울의 한 조용한 골목길에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민은 택시에서 내린 후 그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마음이 몹시 떨렸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왜 서울까지 온 걸까? 그리고 이곳은 그녀의 친구와 어울릴 만한 장소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카페 밖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지민은 이미 한 남성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남성은 나이가 지민보다 훨씬 많아 보였고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무언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듣고 싶었지만 거리도 멀고 카페 내부가 조용해서 대화를 엿듣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지민의 표정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때로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눈물을 흘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 남성은 손짓을 하며 뭔가를 설명하려는 모습이었고 지민은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슬퍼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남자는 누구이며 그녀와 어떤 관계일까? 제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어떤 답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뭔가 날카로운 것으로 가슴 깊숙이 찔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민이 우리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이 남성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 생각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그들을 지켜보다가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둘러 뒤돌아 걸어 나오며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지민이 왜 이런 비밀스러운 만남을 다지고 있는 걸까? 도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참 동안 혼란스러운 감정을 추스르기 못했습니다. 분노, 슬픔, 실망, 그리고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와 저를 짓눌렀습니다. 지민이 저와 우리 가족에게 숨기고 있는 진실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카페에서의 장면이 계속 떠올랐고 그 남성과의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수많은 대화를 연습했습니다. 지민에게 다시 이야기를 꺼낼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그녀와 그 남자를 목격한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어느 저녁, 도현이 회사 회식으로 집에 늦는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민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후 저는 그녀를 조용히 부르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지민은 약간 담원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물어봤던 편지, 그리고 그 후 내가 자주 집을 나가는 걸 봤어. 그리고 며칠 전 서울의 한 카페에서 내가 어떤 남자와 만나는 걸 봤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히 말해줬으면 좋겠어. 제 말에 지민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이어졌고 저는 그 침묵이 한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숨기려고 했던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도현이나 가족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숨겨야 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니?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난 계속 걱정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지민이 진실을 털어놓아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사람. 민재는 제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제 예전에 사귀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사이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민이 과거에 아이가 있었다니 도현과 결혼하기 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몇 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민재와 저,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함께 차를 타고 있었는데 그날 사고가 났고 우리 아이는 그 자리에서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쳤습니다. 충격, 슬픔, 그리고 약간의 분노까지. 왜 그녀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을까? 그럼 왜 이걸 도현이나 우리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민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와 도현이 저를 어떻게 볼지 너무 두려웠어요. 제가 아이를 잃은 경험이 있다는 걸 알면 어머니는 제가 도현에게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 생각할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로 이 과거를 잊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있습니다. 그녀가 숨긴 것이 단순히 과거의 슬픈 기억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중요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민아, 내 과거는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우리가 가족이라면 이런 일을 숨기는 건 옳지 않아. 저는 지민의 이야기를 듣고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보다 그것을 철저히 숨기고 우리 가족과 살아왔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해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헛되게 느껴졌습니다. 지민아, 너는 정말 나를, 우리 가족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길래 이런 걸 숨길 수 있었니? 제 입에서는 화난 말들이 저도 모르게 쏟아졌습니다. 너는 내 아들과 결혼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 과거가 이렇게나 복잡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집에 들어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지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울먹이고 있었지만 저는 그걸 보고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널 며느리로 받아들인 게 잘못이었어. 이런 걸 알았다면 애초에 말끝을 흐렸지만 제 말이 그녀에게 얼마나 상처를 줄지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민은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저도 이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말하면 저를 싫어하실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흐느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나서야 거실에는 전망만이 남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분명 제가 화를 낸 이유는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에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숨긴 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눈물이 머릿속에 떠오르며 가슴 한구석이 찌르듯 아팠습니다. 그녀도 아팠을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묻어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제가 어떻게 그녀를 완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과거는 너무나 무겁고 복잡했으며 그것이 제 아들 도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우리 아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끝없는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지민이 말했던 이야기들, 그녀의 눈물, 그리고 제가 던진 날카로운 말들까지. 내가 너무 심했을까?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을까?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지민은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고 말없이 움직이는 모습은 어딘가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 역시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안함이 스며들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차를 마시며 앉아 있을 때 지민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제가 너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진심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도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진심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속의 의심과 배신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그녀의 과거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가 도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감정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마음속의 혼란과 갈등을 정리하려고 애쓰는 동안 자연스럽게 지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지민과 함께 지내온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그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민은 결혼 후 우리 집에 들어와 살면서 단 한 번도 큰 불만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시댁에서의 생활은 젊은 사람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 애썼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도현의 출근 준비를 돕고 식사를 준비하며 집안일을 나눠서 하는 그녀의 모습은 지금 돌이켜보니 참으로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그녀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작은 실수가 있을 때마다 그녀를 지적했고 제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이 보이면 냉정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반찬이 짜다고 하거나 집안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불평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지민은 조용히 제 말을 듣고 고치려 했지만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고마운 마음조차 가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지민이 아파서 몸이 무거워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침밥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상태를 알아채지 못한 채 국이 싱겁다는 말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중에 도현에게서 그녀가 아팠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않았던 기억이 지금도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녀와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제 생각만에 강요했고 그녀가 스스로 마음을 열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겁니다. 어쩌면 내가 지민을 진정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그녀를 완벽히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민이 아이를 잃은 아픔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그녀의 행동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밝은 모습을 보이려 했지만 아마도 그 뒤에는 감춰진 슬픔과 외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를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가끔 지민이 혼자 있을 때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기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그녀가 단순히 피곤해서 쉬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 그녀는 혼자서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며 싸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과거를 숨기고 싶었던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고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게 그런 아픔을 털어놓을 용기를 낼 수 없었겠죠. 그 이유는 아마도 제가 그녀를 믿고 지지해줄 거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그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하며 그녀의 노력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제 태도가 지금은 후회스러웠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관계여야 하는데 저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이어지자 제 마음속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그녀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더 많이 알았더라면 제가 그녀에게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결국 저는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도연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고 그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지민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제가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후 도연이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도연아, 나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저를 보고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를 고쳤습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곧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지민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그래? 사실 며칠 전에 알게 된 게 있어?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 도연은 제 말을 듣고 자세를 조금 더 바로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민이랑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저는 지민이 과거에 민재라는 사람과 관계가 있었고 그 사이에 아이가 있었으며 그 아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말이 도연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는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도연은 잠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 긴장하며 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지민이 그런 과거를 다지고 있었다니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저는 지민을 지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요. 그녀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그건 그녀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 과거가 그녀를 지금의 지민으로 만들었겠죠. 도현의 말은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가 화를 내거나 실망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오히려 평온하게 받아들이며 지민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엄마, 지민이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보셨잖아요. 그녀가 과거를 말하지 않은 건 아마도 엄마와 제가 그녀를 오해할까 봐 두려워서였을 거예요. 저는 그녀를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그녀가 그 고통을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민의 과거를 이유로 그녀를 비난하고 의심했지만 도연은 그런 그녀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너 말이 맞아. 내가 너무 엄격하게 생각했던 것 같구나. 저는 도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가 지민에게 너무 모질게 대한 것 같아.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엄마가 그걸 잊고 있었어. 도현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지민도 엄마의 진심을 알게 되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지민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녀가 우리 가족의 일부로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인정하고 그녀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따스한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창가를 부드럽게 비추고 마당에서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차를 한 잔 준비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은 지민과 진심으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민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지민아, 잠시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지민은 놀란 듯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의아해하면서도 제 얼굴을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아,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그동안 내가 너에게 너무 차갑게 대했던 것 같아. 특히 내 과거 이야기를 들은 후 내가 너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너를 판단하려 했던 게 사실이야. 제 말에 지민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 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화가 났었어. 왜 우리에게 그런 중요한 일을 숨겼을까 하는 생각에 배신감도 느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 내가 얼마나 큰 아픔을 안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이겨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생각해보니 내가 너를 더 이해했어야 했다는 걸 깨달았어. 지민은 고개를 숙이고 있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민아, 나는 내가 우리 가족의 일부로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걸 알아. 그걸 인정하고 고맙다고 말하지 못한 내가 부끄러워. 그리고 내가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너를 판단하려 했던 것도 잘못이었어. 그 말을 들은 지민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죄송해요. 솔직히 말씀드리지 못한 게 제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도현과 어머니, 그리고 이 가족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던 적은 없어요. 제가 더 잘할게요. 그녀의 눈물은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내가 더 잘할 필요는 없어. 지금처럼만 해도 충분해. 나는 내가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함께 노력하자. 가족이니까. 지민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지민의 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더 자주 대화를 나누었고 저는 그녀에게 조금 더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민 역시 저를 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서로를 믿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아픔을 공유하며 함께 극복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봄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자주 들렸고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가족이란 단순히 혈연으로 이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